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할 텐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 새 학년을 맞이할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발표 이후에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오늘 수능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사를 쉽게 출제하고 또 등급만 제공하는 절대평가를 도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이 사교육의 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 선생입니다. 설 연휴 다음 날인데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분들께 세배도 많이 했을 테고 세뱃돈도 많이 받았겠죠. 또 그와 더불어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격려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올해가 또 청마의 해인 만큼 그 말의 힘을 빌려서 잘 띄워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차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저도 그런데 오늘 개학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칫 겨울방학 동안 그 느슨하게 생활을 해서 이번 그 개학이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2월을 잘 마무리해서 신학기에 자신감을 넘치는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 전략에 대한 애매한 것들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인기 만점의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 애정남 비전가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세뱃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올해 이제 3학년 되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 2월 정도에 최초 합격하셔야지만이 아마 두둑한 세뱃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2월은 입시를 치른 선배들이 정시에 대한 추가 합격을 정말 극도의 긴장감 상태에서 기다리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집중하고 또 긴장해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십니다.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이제 예비 고3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2015 대입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공부에 충실히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희 TBS 상담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연휴 지나니까 2월입니다. 시간이 금방 흐릅니다. 알차게 더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출연하는 입학사정관 특집을 방송합니다. 이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께서 새롭게 바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상담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예비 수험생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수시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꾸민 예비 고3입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개학했나요? 네, 오늘 했어요. 그렇군요. 겨울방학을 어떻게 잘 보냈어요? 네.
약간 대답이 늦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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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갑자기 저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형 준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아직까지 입학사정관 전형밖에 생각 안 해봤는데 수시 6회를 입학사정관으로 쓰는 게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입시의 로드맵을 좀 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1, 2학년 이제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7, 수학이 조금 안 좋죠? 4.5, 영어가 3.5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교과는 3.23 등급이고, 인문계 학생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과학이 2.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국수영사 대표 이제 주요 교과로 봤을 때 3.45 등급이고, 정교과는 3.02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동시에 이제 과목별로 등급 추이를 좀 보니까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좀 올라가는 추이. 그러나 이제 수학은 4, 5등급 반복하고 있고 영어도 3, 4등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 보겠습니다. 작년 이제 11월이죠. 2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던 건데, 국어비는 100분위 88에 해당되는, 좀 2등급에 약간 아깝죠? 네, 3등급 나왔고요. 수학 A형 같은 경우는 4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3등급 끝에 걸리죠. 78점, 100분 78.4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는 각각 생활과 윤리하고 법과정치가 2등급, 4등급인데, 역시 9월과 11월 모의 수능을 좀 비교해보면 국어 수학은 등급이 좀 하락하는, 그러나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금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먼저 보시면 1학년 때 한글사랑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2학년 때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 활동도 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 보시면 숭실대, 인천대, 동덕여자대학교의 모의 캠프나 전공 체험도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프리 ELP라고 해서 뭐 윤리적 리더를 이제 양성하는 캠프에도 참가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봄날 요양병원 또 생명살리기 운동 등 봉사활동을 적지 않습니다. 예, 144시간 등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상 내역 보시면요. 자기소개서 경진대 우수상 3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진보직업 캠프 소감문 우수작도 작년 했었고요. 2학기 독서력 경진대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 2013인데 인천시 교육감상을 청소년 봉사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받았거든요. 이제 사회복지사 되겠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죠. 네. 또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수기 공모에서 우수상 받으셨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편지 쓰기 공모전에서도 은상, 교내 봉사상도 다수 받았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 먼저 1지망으로 가톨릭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을 생각하셨고요. 2지망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사회복지학과, 자, 마지막 3지망은 강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사회복지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을 살펴보니까 국영수사 3.45 등급 정도고 모의고사도 3등급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 대학에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도 비교적 열심히 잘한 그런 학생이라고 보이네요. 우리 학생 사회복지사가 목표인 만큼 희망학과도 모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분석 전에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일관성 있게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런 중학교 때 그런 해외봉사 같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네.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진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어떤 그 좀 정숙하고 네. 또 봉사성이 좀 높게 느껴지는 게 좀 저는 느껴지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1학년 때 그 종합의견 써주신 거 보니까 학급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다. 와. 그 다음에, 또 가장 먼저 등교해서 어떤 수업 분위기를 준비한다. 대단히 모범적이고 네. 또 성실하고 근면한 네. 학생이다. 이렇게 좀 장점을 먼저 꼽고 싶고요. 네. 사회복지사라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목표를 장래 희망란에 1학년, 2학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뭐 월드비전이나 요양병원, 그 다음에 꽃동네 봉사활동을 지속성 있게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으로 네. 분석이 되고요. 주요 교과 성적이 3등급 되긴 합니다만 1학년 때 이제 3.62등급에서 한 3.45. 또 네. 3.3 이렇게 향상되는 추이를 보고 있는 건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네.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우수하다 이런 걸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단점을 본다면 비교과 활동을 참가하는 것에는 좀 많이 참가하셨는데 결과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결과들을 많이 보죠. 네, 네. 특별히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이 조금 부족한 게 우리 학생에게 조금 이제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강남대를 제외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목표 대학의 내신 성적이 좀 다소 부족한, 예, 이런 점들이 아깝네요. 조금 경쟁력이 좀 낮다 이렇게 분석되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특히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성적이 네. 좀 낮게 나오는 게 정시까지 염두에 뒀을 때는 좀 단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목표를 그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노력을 하는 게 참 좋아 보이는데 우선은 성적을 조금 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가톨릭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초지일관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속도 좋습니다. 아쉬워요. 비교과 결과물이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신과 모의고사가 발목을 잡으면서 멈췄습니다. 40m라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나타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40m 지점에서 멈췄어요.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합격 가능성이 40%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준비 상태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면 100%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의 조언을 잘 듣게 되면 이제 완주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대를 포함해서 서울여대 또 강남대 전형 방법과 특징 그리고 합격 팁까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한데 부탁드릴까요? 네, 목표에 대비해서 40m라는 거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대학의 요강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3학년 개학과 동시에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은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의 가톨릭대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톨릭대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 일단 2015학년도 전형 계획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죠. 네. 단계별 전형이고 1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학생부 100%로 3배수가 통과가 됩니다. 네. 그럼 2단계 내려가게 되면 이제 면접 20%에 1단계 성적이 80%가 반영이 되겠죠. 특징을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제 이 전형의 모집 정원이 247명에서 줄었네요. 올해는 82명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다면 내신의 평균 합격성도 다소 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학 1학기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3등급대에서 합격 사례가 흔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 친구한테는 내신을 좀 보완할 만한 비교과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내신은 2등급 후반까지 일단 끌고 올라가는 네.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이제 면접이 50에서 20% 낮아졌기 때문에 역시 내신의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합격의 팁으로 보면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높은 관심도, 그다음에 네. 지속적인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네. 우리 친구가 활동을 잘 정리하면서 자기소개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3학 1학기의 내신 성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나요? 예, 가톨릭 대학교는 일단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걸로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서울여자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인데요. 이 전형은 이제 전년도에 학교생활 우수자 원 전형이 이제 명칭이 네. 변경된 거죠.
일괄 합산으로 교과 70%에 서류 30%인데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한 122명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네요. 그러면 앞에 봤던 이제 오. 가톨릭 대학보다는 내신의 평균 합격성이 유지되거나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내신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부 중점 평가에서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내니까 교과, 비교과, 자소서를 평가하는 건데 네. 교과가 70%가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가 3등급 때 내신이라서 지원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이제 좀 비관적인 좀 분석이 되는데요. 네. 팁 좀 주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교과가 정량화돼서 다른 대학은 보통 이제 뭐 교과, 비교과, 자소서 정성 평가를 하는데 네. 여기는 정량 평가를 해서 1, 2등급 간에 2점 차이 나고 2등급 이하에서 또 3등급 그러면 3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또 최장력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올해 건 아직 미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상에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네. 국수영탐 수능에서 2개 영역 기준으로 100분위가 만족이 되면 되는데 국어 수학은 75, 네. 그 다음에 영어는 65였던 게 작년에 A, B형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올해는 합쳐졌으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회는 2과목 평균이니까 현재 우리 친구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좀 끌어올리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2, 3학년 교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어, 영어는 필수고 안 좋은 수학하고 사탐 중에서 택 1이니까 수학을 버리고 조금만 하면 2등급 때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3학 1학기 때는 1등급 수준까지 좀 목표를 해서 높은 목표를 가지고 향상을 시켜야지만이 지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친구가 물어본 강남대학교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 통과되면 2단계에서 이제 심층 면접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특징을 보면 정시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수능을 반영할 때 뭐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하니까 우리 친구가 못하는 수학을 덮고 쓰기 때문에 아마 6월 모의 수능 또는 이제 마지막 그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모의 수능까지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상대적으로 뭐 그 내신의 경쟁력은 또 우리 친구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2014학년도 작년에 뭐 잠재 역량 우수자 사회복지학부 합격자 평균이 3.4였으니까 거기 걸리죠. 그렇죠. 예, 상위 프로테이지는 아니라는 거고 올해 또 내신 반영을 국수영사, 국영사 교과 내에 전과목을 반영하니까 내신의 변별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강남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는 대학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대의 경우에는 정시 합격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으로 그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까 그 겨울방학 잘 보냈는지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 안 하셨거든요. 자, 우리 친구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수능 공부하시면서 혹시 어떤 과목 위주로 준비를 하셨었는지요? 그 수학 과목을 취약하다 보니까 그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 개념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수학이 안 나오면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학을 하거든요. 우리 이군생 과목이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나왔던 국어나 영어, 사탐이 좀 미비해지면서 특히나 이제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 클래스하고 3학년 올라가면 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2월 한 달이라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면 좋겠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신 관리가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부터 내신 관리하는 건 아닌데 3학년 1학기까지 국수영사 2등급 후반을 목표로 해서 좀 분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뭐 가톨릭 대나 아니면 이제 서울권에 있는 여대 뭐 말씀하셨던 서울여대 또는 동덕, 덕성여대 지원 가능성은 좀 확보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비교과는 3학년 올라가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행위를 할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과 출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리더십 활동, 뭐 3학년 때 임원 활동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가 자발적으로 좀 하는 것도 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기적인 목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3학년 1학기 내신 말씀드렸듯이 4개 교과인데 그 4개 교과 중에서도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수학을 뺀 나머지 국어, 영어, 사회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넘어가면서 이제 7월 갈 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수시 지원대학의 윤곽을 좀 잡고
그 대학이 또 그 대학만의 어떤 인재상들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좀 비교과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한국 펄벅재단에서 뭐 청소년 기자단 활동이나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같은 거 했거든요. 네. 거기서 했던 어떤 리더십 활동에 연관성이 있는 게 있다면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친구가 했던 그 역할이나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했었는지를 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 학습 우선순위인데요. 저는 우리 친구한테 절대적으로 나중에 정시 모집까지 가게 된다면 네.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아니라 100분위 반영 대학이다. 네. 그러면 남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고 평균이 높을 수 있는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영어, 사탐, 국어 그리고 네. 마지막에 수학을 4순위로 놓고 네. 수능의 학습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 점수까지 제시해드리면 국어는 1등급 혹은 2등급 초반에 들어갈 수 있는 94, 그 다음에 네. 수학은 50점 이상, 영어는 2등급까지도 넘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84점 이상, 그리고 사회탐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5점 이상의 각각의 목표를 정하시라고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상세하게 그 준비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신은 2등급 후반대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좀 균형 있는 공부를 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수능 목표 점수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수시와 정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전형과 대학을 추천을 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수시, 정시 가능성 다 열어놨다. 특히 이제 정시는 100분위 반영 대학을 먼저 꼽아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우리 친구가 희망하고 있고, 네. 또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라는 향상을 전제로 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대학교가 여러 전형을 통폐합해서 올해 KGU 종합인재 전형이라는 걸 또 네.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단계 서류 100%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2단계 내려가서 면접이 50%가 반영이 되니까 네. 우리 친구가 조금만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네. 강점이 있다고 보고, 이 또 면접이 심층 발표 면접이거든요. 네. 그 20분 내이기 때문에 또 중위권 학생들이 이런 걸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역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과 반영할 때도 국어, 영어를 각각 30% 반영하고 수학이 네. 1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친구의 좀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3학년 1학기 내신 향상 추이를 좀 보면서 경기대를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세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의 덕성인재전형이다. 네. 네. 그래서 이 전형은 일괄합산으로 서류가 40%고 학생부가 60%니까 봉사활동의 어떤 그 채웠던 시간이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특별활동, 그 다음에 임원활동들을 좀 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피셔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우리 친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전형도, 그 다음에 또 뭐 나중에 학생부 성적 반영할 때 국어부터,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학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덕성여자대학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모집까지 가게 된다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강남대, 그 다음에 이제 덕성여대는 국어, 영어 지정 반영하고 수학하고 사회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영사로 덕성여자대학교. 그렇죠. 그리고 탐구가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서 보니까 하나는 좋은데 하나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기대학교하고 좀 높게 가천대학교를 정시 모집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남은 한 달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3학년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둘 부분은요, 정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수능을 좀 준비해 주길 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 등급은요, 내신은 국영수사 2등급 후반, 수능은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탐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요, 수시는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경기대 KGU 종합인재 전형, 덕성여대 덕성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정시는 덕성여대, 강남대, 경기대, 가천대 일반 전형을 추천합니다. 성적 향상에 힘써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이제 정시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대에서 전산 오류가 나면서 합격자 당락이 뒤바뀌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구대가 이제 지난달 1월 28일 날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시 합격자 성적 처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를 영업 비용의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발표를 네, 했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해서 2054명 가운데 228명이 탈락을 했고요. 또 불합격 처리됐던 228명이 합격 처리되어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네네. 대구대학교는 이제 2월 2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격자 정정 발표하고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학부모와 수험생의 항의가 잇따랐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일들은 그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숭실대학교에서 있었고요. 2006년도 동아대 의예과에 합격한 6명의 점수 처리가 오류가 드러나서 불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2002년에는 부산대에서 불합격권인 86명이 전산 오류를 합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대학 측은 이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정하면 그뿐이지만 당락이 바뀐 수험생의 낙담과 정신적 피해는 헤아리기가 어렵겠죠. 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입시 관리가 기대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시 모집 발표가 끝나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추가 네. 합격자 발표가 2월 말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말부터 이제 2014 대입 정시 합격자가 이제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까지 낙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내 주요 대학만 하더라도 정시 추가 합격 발표가 2월 말까지 계속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2월 10일 날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해서 경희대, 연대는 약 5차까지 또 고려대는 7차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서울 4년제 대학들은 오는 2월 11일부터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면서 2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좋은 소식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문 닫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추가 합격을 기대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럼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대부분 해당 대학교의 사이트 또는 이제 전화로 이제 오게 돼요. 핸드폰으로 네. 오게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 추가 합격자 발표를 이제 전화 내 사이트를 통해 이제 공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정시 지원 당시에 기재한 본인의 핸드폰 번호와 가족들의 연락처를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 합격 통보 전화를 받으면 바로 해당 대학에 등록금을 입금해야 되는데요. 길게는 하루 정도, 짧게는 3-4시간 만에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도 해놔야 되겠죠. 등록 기한을 넘기면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합격 통보가 되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전화기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돈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단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 중 영어교육학과나 심리학과, 유아교육학과에 가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교육 쪽이나 상담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계약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언제예요? 내일 모레예요. 아, 그렇군요. 남은 방학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방학은 잘 보낸 것 같나요?
네, 아니요. 자신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상담해 주실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겨울방학 동안 목표한 대로 공부 다 이렇게 이루었나요? 지금 입시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궁금한 점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 제 성적으로 유아교육학과나 심리상담학과, 영어교육학과에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분석 내용을 잘 살펴봐 드릴 테니까, 예, 계속 끝까지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원하는 학과는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1학년,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 2.75등급, 영어 2.44등급, 사회 3.15등급, 국수영사 평균 2.85등급입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볼까요? 국어는 계속 이제 3등급 유지했는데, 수학은 이제 3등급에서 2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영어는 이제 1학년 때 3등급 하다가, 2학년 때 1학기 때 1등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2학기 때 3등급 내려갔습니다. 자, 모의고사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고사부죠. 국어, 수학, 영어 각각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3등급, 국수영사 평균 2.9등급 나왔는데요. 자, 9월달 봤던 시험과 좀 비교해 봤더니 수학은 이제 한 등급 내려갔고요. 네, 사회탐구는 예, 2 또는 3등급으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또래 상담반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엔젤 봉사단, 사회 바로 알기 동아리 회장했고요. 독서 활동으로 1학년 때 8건, 2학년 때 46건 읽었고요. 교회 활동에서는 개인적인 봉사 활동이 총 84시간을 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보면 교내 글짓기 대회, 뭐 이 밖에도 여러 이제 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글짓기 대회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듀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교내 1등 했습니다. 교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3위 했고요. 자, 희망대학은 이제 1지망이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그다음에 2지망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그다음에 3지망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를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모두 그 2등급 후반대 그 자리하는 그런 학생인데요. 희망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면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좀 적합해 보이는 것 같고요.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학생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희망사항으로 적어낸 거 봤을 때 이제 숙명여대 미래 인재 전형 작년도 전형 이름을 적었는데 이제 올해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신여대는 논술 우수 전형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성신여대가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나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학생부 교과랑 모의 성적을 보면 모두 2등급 후반대로 상당히 이제 좋은 성적이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가 나름대로 그 작은 영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실제는 이제 입학사정관들에게 상당히 좋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독서 기록이 특히 2학년 때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독서 기록과 아울러서 이제 봉사 관련 활동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생부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에듀팝 활동 기록이 뭐 교내 1등이니까요. 엄청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학생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맞는 학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보완점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 학생이 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소개서 작성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언제 작성했습니까? 2학년 초반에 한 번 하고 최근에 한 번 했어요. 그럼 최근에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지금까지 했던 2학년까지 모든 내용이 다 담아 있습니까? 네, 조금.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종합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는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그 다음에 뭐 교과 관련 내용이나 비교과 내용, 에듀파 내용 모든 다 서류를 종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돼 있는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화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해야 되는가, 서류평가 항목의 주요 중점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경희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이제 대학이죠. 네.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서류 평가 항목으로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시입니다.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총 이제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전형 적합성, 말 그대로 우리 학생이 이 전형에 맞게 들어왔는가, 지원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네. 뭐 최근에는 전형이 워낙 단순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이제 학생부 교과 이 두 네. 가지가 거의 주축이다 보면 실제는 학생부 종합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전형에 적합하게 왔는가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이 전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 이 전공과 관련된 이 학생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격이 맞는가 이것도 네.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도성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떤 활동의 주체가 되느냐,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단순하게 참여했냐가 아니라 네.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또 이끌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듀팟 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제 경험의 다양성. 네. 예, 경희대학교가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업의 발전성. 높은 성적을 하는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높은 성적을 향해서 계속 향상하고 있는 학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장 또 입사관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하관계성. 과연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눔,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기소개서의 하나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엮어지는 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보완해야 될 그럼 이제 것들은 보완할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어떤 이제 그 봉사 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3학년 네. 1학기 때 좀 더 이제 주도적으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아마도 리더십 전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네. 그런 리더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달라.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네. 예, 3학년 1학기 짧은 기간이지만 좀 해달라. 예,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경희대 네. 같은 경우는 리더십 봉사 인재를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이름이. 이 학생은 이제 봉사는 괜찮아요. 리더십 쪽이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100m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에듀팟 봉사 관련 활동 우리 학생 바탕으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가 좋은데요. 안 보여요. 방과 후 교과 활동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해. 전공 관련 비교과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80m에서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해서 달리기에서 80m 지점에서 이제 멈추고 이제 네. 김호동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해주시고요. 희망대학인 숙명여대 또 경희대, 성신여대의 전형 방법과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과 합격 팁 등을 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이제 숙명여대 준비 상황에 대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일단 에듀팟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학생부 그 비교과 내용,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 더군다나 이제 교과 성적도 실제는 전 과목이 다 고르게 3등급대 네. 이내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예, 학교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방과 후 교과 활동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본인이 수강 신청했던 과목이 하나도 없고, 네.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실제는 몇 개 과목만 잠깐 적혀 있을 뿐, 네.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만큼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그런 교감을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나 어떤 수업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그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그 충실도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아쉬운 점 남았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80m라고 했지만 실제는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거의 네. 100m가 만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이제 숙명여대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세계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숙명미래 리더라고 하는 이제 그 항목에서 이제 지원하는 건데요. 네. 예, 작년에 이제 숙명미래 인재전형과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인재상은 예, 실제는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 앞에서 이제 네. 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명여대가 원하는 학생은 역시 이제 그 고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그런 창의성, 인성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과의 참여는 결국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의 각 학과 선생님들의 어떤 기록물로 충분히 대학에서 이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3학년 1학기라도 좀 채워달라. 그다음에 아직 2월달이니까 2학년 그 본인의 어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혹시나 아직 기재가 덜 됐으면 이런 부분을 한번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학생 역시 모든 학교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이고요. 예, 전형 방법을 보시면 1단계 서류 100% 3배수고 2단계는 1단계 점수 40%와 면접 60%가 들어갑니다. 네.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입사관처는 없고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는 지금 18명이 지금 현재 올해 모집 정원으로 지금 학교에서 예시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아마 에듀팟이 워낙 장점이 강하다 보니까 에듀팟을 활용하는 대학이 이왕이면 우리 학생에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풍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활용을 했고, 우리도 활용한다라고 2015 대입 기본적인 계획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에듀팟 활용하는 거를 일단 믿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도전해 보시면 아마 충분한 합격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좋겠네요.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대학입니다. 네. 여기 문제 합격 팁은 아까 말했지만 좀 더 채울 부분은 역시 자신의 네. 기록. 아까 말씀드린 교과 세부 능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리더로서 어떤 봉사활동의 리더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반드시 3학년 1학기 때 채워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좀 2등급이 나오는 교과가 좀 여러 개 나와서 그 2학년까지의 평균 3등급 그 이내의 점수보다 좀 더 앞에 있는 성적이 네.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자, 경희대 좀 말씀해 주시죠. 경희대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레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4가지 인재를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리더십 봉사 인재에 우리 학생이 해당한다 말씀드릴 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합격 팁을 이제 전형범을 말씀드리면 역시 다른 대학과 똑같이 1단계 서류 100% 3배수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단계 점수가 상당히 높고 인성 면접을 이제 30% 진행하는데 실제는 어떤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과 다 유사하지만 인성 면접이 다른 대학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성 면접은 본인이 적어낸 서류의 그런 내용들이 과연 맞게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다라고 이제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듀팟 역시 이 대학도 활용하는 대학이죠. 뭐 명지대학교 옵티머스나 경희대학교 로열 르네상스는 확실히 에듀팟을 100% 하는 대학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도 역시 도전 가능하고 수시 합격 확률 높습니다. 네. 네. 성신여대요. 성신여대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묶고 왔는데 실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충실한 자는 교과 충실자도 있지만 비교과 충실자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형 방법은 뭐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1단계 학생부 종합평가 3배수 하고요. 여기는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유아교육과를 희망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심층 서류 평가가 100%인데 여기는 이제 교직 적성 인성 평가가 10%가 따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에듀팟은 작년에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활용하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 대학도 역시 도전 가능하고 역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 경희대, 성신여대 모두를 수시에서 도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더욱 분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도전 가능이 합격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정시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현재 시점에서 그 정시 지원 가능 대학하고 100분위 점수를 좀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성과까지 도전 가능한지 조언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탁드리죠. 학생은 상당히 정시,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좋기 때문에 네. 정시도 상당히 이 희망하는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유아교육이나 영어 영문이나 그다음에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서울 수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명대학교랑 성신여대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권에 일단 학과 구분 없이 정말 4년제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희망했을 때는 일단 뭐 명지대나 삼육대, 그다음에 서울여대, 뭐 세종대까지 이제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 기준으로 100분이 이제 5% 상승했을 때는 이제 광운대 국민대까지 가고요. 물론 네. 이제 낮은 과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 상승하면 경희대 이제 국제 캠퍼스랑 동국대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 상승하면 건국대와 숙명여대까지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수시 있겠습니다. 합격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생의 학습 전략은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EBS 수능 특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크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EBS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교재 풀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달라. 다만 네.
본인이 혼자 공부하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외부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인강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공부해달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평가원에서 나온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풀어보실 때 특히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전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이 바뀐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해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평가원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공부 방법 외에 또 논술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우리 학생이 글짓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남은 한 달 동안 준비 잘해서 고3 생활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나 심리 상담가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고요. 독서 기록이 많고 글짓기 실력이 뛰어나니까 논술 전형도 도전 가능합니다. 보완할 점은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승시켜야 되고요.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과 리더십 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추천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숙명여대, 경희대, 성신여대를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예쁜 목소리의 2명의 여학생들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전북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